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중급 단어 강의 명사편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단어 10개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가계부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가계부, 가계부. 여러분 뜻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어 읽어볼게요. 가난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가난, 가난. 세 번째 단어 보도록 할게요. 가뭄, 가뭄. 자, 네 번째 단어 읽어볼게요. 가사, 가사. 자, 여러분, 이 가사는 여러분들 그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가사가 아니에요. 자,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가상, 가상. 자, 다음 단어는 뭔가요? 보도록 할까요? 가입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가입, 가입. 자, 다음 단어는 이 단어예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족적, 가족적. 자, 다음 단어 읽어보도록 해요. 가축, 가축. 다음 단어는 가치예요. 읽어보세요. 가치, 가치. 자, 마지막 단어는 각각, 각각. 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계부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대요. household accountbook 아니면은 자지향에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계부의 첫 번째 가는 house의 의미가 될 거예요. 아니면 household의 의미가 될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이 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옛날에 혹시 계산하다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계산에 있는 계자예요. 곧 account의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부라는 단어를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는 이 부자가요. 책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책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겠어요? 집에서 사용한 돈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인 거예요. 가계부예요. 자, 그러면 가계부와 함께 쓰이는 동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계부는 일종의 책이기 때문에 쓰다, 적다를 쓸 수 있어요. 쓰다, 적다 두 개 다 같은 뜻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가계부를 쓰다, 가계부를 적다. 우리 오늘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게 기입하다라는 동사예요. 기입하다 읽어볼게요. 기입하다, 기입하다. 자, 우선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입자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넣다라는 뜻이에요. 넣다라는 뜻이에요. put in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중국어로 하면 이거 root가 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입하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앞에 있는 기자가 기록하다 아니면은 쓰다 의미의 기이거든요. 써서 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써서 넣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은 넣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놓거나 넣을 때에 넣다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장소예요? 여기 있잖아요. 책이에요. 책 위를 하나의 장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써 넣다 기입하다예요. 그런데 이 입자가 넣다 그래서 곧 장소가 필요한 동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꼭 에 조사를 써주게 돼요. 가계부에 기입하다, 에 기입하다라는 용법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문을 선생님이 처음이라고 많이 적었네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안 쓸 거예요. 힘들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께서는 매일 저녁에 가계부를 적으세요. 이 표현 굉장히 쉽죠. 어머니께서 적으세요. 뭐를? 가계부를 언제? 매일 저녁에. 쉽죠?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요즘은 가계부, 여러분들 가계부 직접 쓰세요? 아니죠. 요즘은 제가 돈을 쓰면은 핸드폰에 어플 하나 다운로드 해놓으면은 핸드폰이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요즘 가계부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선생님도 옛날에는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써요. 자, 그런데 아직도 가계부를 직접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주변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격이 엄청 꼼꼼해요. 자, 그래서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은 매일 직접 가계부를 써요. 라는 문장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런데 뭐뭐에 기입하다 이게 없어가지고 하나를 더 써봤어요. 오늘 식사 비용을 가계부에 기입했다. 자, 이 문장 구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누가 썼겠어요? 제가 썼겠죠. 무엇을 썼어요? 对象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식사 비용이에요. 오늘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49,000원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가계부에 어떻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스테이크 끼고 49,000원. 유유 너무 비싸. 용돈 끝났어. 이제 나 거지야. 이렇게 쓰겠죠. 오늘 식사 비용을 자, 기억하세요. 가계부에 기입했다. 写在这个书上的意思。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가계부예요. 두 번째 단어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가난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형용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난하다라는 형용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난하다 저희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죠. 자, 가난하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반의어가 뭐가 있었어요? 부유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가난하다가 형용사이다시피 부유하다도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다 뒤에 없애면은 부유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돈이 많다라는 뜻의 명사가 되겠죠? 곧 부유는 가난의 반의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가나는 그냥 바로 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어렸을 때에는 집에 돈이 많았어요. 집이 부유했어요. 그래서 가난을 잘 모르고 컸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 몰랐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뭔지 라는 뜻이에요. 가난을 잘 모르고 컸어요. 달러의 의미의 컸어요를 한번 써봤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예문은 이렇게 쓸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사실 선생님 집이 옛날에 가난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까지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시고 저녁 8시 돼야지 퇴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왜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자, 여기 있는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에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다. 자, 여러분 우선은 벗어나다라는 이 동사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터프한 타임을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힘든 상황에 있지 않아요. 이때에 우리는 벗어나다를 쓸 수 있어요. 벗어나다예요. 예컨대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성격이 엄청 소심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굉장히 나쁜 친구들이 자주 선생님을 bully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권투를 했어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 쓰는 거. 자, 어떤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나쁜 상황은 구체적인 상황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예컨대 어디 보자. 선생님이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 그런데 어찌어찌 막 이렇게 팔을 휘두르다가 바다에서 벗어났어요. 이때에도 벗어나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나다 동사 기억해 주세요.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다, 벗어나다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문장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아직 두 가지 표현을 더 배워야 되거든요. 가난에 허덕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난에 허덕이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 뒤에 있는 허덕이다 라는 이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허덕이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동사예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거든요. 허덕이다 이 동사는 정확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40분 동안 쉬지 않고 막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숨을 어떻게 쉴까요? 이렇게 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숨 쉬는 게 허덕이다예요. 알겠나요? 이게 허덕이다예요. 자, 그래서 이 허덕이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숨을 허덕이다라는 표현에서 왔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을 잘 못 쉴 때에 그때 소리, 그 숨쉬는 소리를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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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떡, 헐떡, 헐떡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갖고 이거는 일종의 소리를 이용해서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에요. 숨을 헐떡이다. 그런데 이 헐떡이다 보다 약간 그 뉘앙스가 좀 순하게 된 게 허덕이다예요. 그래서 숨을 허덕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숨을 허덕이는 거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됐죠? 그래서 가난에 허덕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벗어나려고 했어요. 왜?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서 가난 때문에 허덕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난에 허덕이다는 가난에 지쳐가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표현 다시 읽어볼게요. 가난 읽어보세요. 가난. 자, 그리고 우리 3번으로 바로 갈 거예요. 3번은 가뭄이라는 표현이에요. 가뭄이에요. 자, 여러분, 가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뜻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드로타이면은 깐하마, 就是干哈嘛. 어, 好像是吧.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뭄이 오다, 그리고 가뭄이 들다. 이 두 표현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뭄이 오다. 자, 여러분, 이거 옛날에, 여기에서 설명한 게 아니네요. 자, 한국은 농경 국가였어요. 옛날에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었었죠. 조선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도 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 현상들을 마치 사물이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뭄도 마찬가지예요. 오다라고 마치 가뭄이 저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는 또 무슨 표현을 배웠었을까요? 비가 오다 이런 표현을 배운 적이 있죠. 이때에도 오다라고 썼어요. 마치 비라는 어떤 갓션이 있어가지고서 이것들이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표현으로 이제 가뭄이 들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있어요. 엄청 넓은 소일이 있어요. 근데 이 소일에 가뭄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엄청 건조해지죠. 그러면 땅이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땅 안으로 들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뭄이 오다, 가뭄이 들다 이 두 가지 표현 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예문 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가뭄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컸다라는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 뭐 어려운 단어는 크게 없는데 농작물이라고 하면은 이거 뭘까요? 농작물. 농작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키우고 있는 뭐 쌀, 뭐 이런 것들이 다 농작물이 되겠죠? 뭐라고 하죠? 프로덕트인가요? 프로덕션인가요? 모르겠네요. 여튼 농사 지어가지고 짓는 뭐 라이스나 뭐 이런 것들 농작물이라고 할 거예요. 자,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있는 이 피해라고 하는 거는 나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해는 나쁜 영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왜 나쁜 영향이 컸어요? 작년에 가뭄이 와서 그랬어요. 간단한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뭄을 주어 자리에 한번 넣어봤네요. 가뭄이 계속돼서 많은 농가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자, 여기에도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위에 있는 한숨을 쉬고 있다. 이 표현은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한숨을 쉬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한숨.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죠. 숨은요, breath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숨 어떻게 쉬어요? 크게. 우와. 언제 이렇게 숨을 쉬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걱정을 할 때에 이렇게 숨을 쉬어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한숨을 쉬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많은 농가라고 하는 거는 이건 농사를 짓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농가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요? 자, 그래서 가뭄이 계속됐대요. 가뭄이 막 언제부터 언제까지? 3월부터 비가 안 왔어요. 9월까지. 이러면 진짜 망한 거죠. 이러면 진짜 망한 거죠. 3월부터 9월까지 비가 안 왔어요. 가뭄이 계속됐어요. 많은 농가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나요. 자, 4번 단어 보기 전에 3번 단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가뭄. 밑에 표현들도 같이 읽어볼게요. 가뭄이 오다. 가뭄이 들다. 까지 봤어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에는 이제 가사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가사 아까 말했어요. 그 노래 가사 아니에요. 어디 있죠? 집이라는 뜻이네요. 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가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뭐가 있어요? 집안일이라는 이거 뭐요? 그럼 무엇이니? 네, 미안해요. 집안일이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가사는 집안일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집안일 뒤에는 어떤 동사를 했어요? 어떤 동사를 썼나요? 보통 집안일을 하다 동사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쵸? 집안일 하다였어요. 그러면은 가사를 하다 이것도 될까요? 이거 문제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뿐이에요. 자, 우선은 가사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안 써요. 가사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쓸 때가 있죠.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이거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한국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어, 드라마들을 보면은 엄청 부유한 집이 잘 사는 집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집안일을 해주세요. 그쵸?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도우미라고 하는 거는 돕다 플러스 사람을 나타내는 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돕는 사람, 도움이에요.
자, 가사 도우미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옛날에는 가정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단어들은 너무 이제 좀 비하하는 표현이어서 가사 도우미라는 표현을 요즘은 사용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서는 보통 어떤 분들이 가사를 하세요? 집안일을 하세요? 저희 집은 보통 어머니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대부분의 어머니께서 가사를 도맡아 하신다 라는 문장을 썼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부사 도맡아, 부사 아니네요. 도맡아 하다 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도맡아 하다 라는 표현에서 맞다 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맞다 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컨대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팀장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그 프로젝트를 맡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어에서는 후저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도맡아 하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지고 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5번 단어 보기 전에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가사 같은 표현들 보도록 할까요? 집안일을 하다. 미안해요. 동사 표현들 보도록 할게요. 집안일을 하다, 가사를 하다, 가사도우미 이 표현 세 가지 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상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가상 무슨 뜻이래요? imagine이래요. 그쵸? 자, 그러면 한자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들어가 있다. 지아가 있네요. 그쵸?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요?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한자에서 이 가짜는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표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짜, 진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가짜, 진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국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그 예능 프로그램에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에서 하는 예능이 있었어요.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가짜하고 진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었어요? 가짜 이거 뭐예요? 가짜 이거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죠? 진짜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설명이 너무 정확한데 안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도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가 아닌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진짜가 아닌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요즘 엄청 꽂힌 게 있어요. 엄청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요즘 VR을 엄청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어로 VR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해요. 가상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실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가상은 아까 얘기했어요. 가짜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개 완전 반대 의미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이상하죠. 그쵸? 선생님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이상했어요. 가짜인데 진짜인 현실이래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실은 가상의 반이어예요. 반이어 두 개 기억하고 갈게요. 현실 그리고 실제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가상 요즘 자주 나오는 단어가 가상계좌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상계좌는 계좌 여러분 무슨 뜻이죠? 어카운트였죠. 그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 들어있는 그거 이제 계좌라고 하거든요. 통장 아니면 계좌인데요. 가상계좌라고 하면은 가짜로
존재하는 계좌인 거예요. 그쵸? 이거 약간 이상하죠? 이때 이 가상 계좌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면요. 그 임시 계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잠깐 사용하고 없어지는 계좌예요. 이런 거는 뭐 한국 와가지고 생활하실 거 아니면은 그렇게 쓸 일이 없기는 해요. 나중에 이제 토픽 공부하실 때 예문에 나오면은 그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하나만 볼게요. 소설 속의 인물들이 주어네요. 그쵸? 무슨 뜻이죠? 소설 속의 인물들이라고 하면은 소설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대부분 가상의 인물이다. 이거는 작가가 머리로 생각해낸 가짜 인물들이죠. 현실에 진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상의 인물이다 라고 썼어요. 간단하죠? 5번 가상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상, 가상이에요.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입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엄마야, 벌써 26분 지났어요. 약간 빨리 할게요, 여러분. 뒤에는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가입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우선은 관련돼 있는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회원 가입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회원 가입이라는 단어 한국 인터넷 사이트 가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때 쓰이는 거거든요. 가입이에요. registry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사형이 또 있어요. 동사형으로는 가입하다라는 동사형을 사용해요. 자, 가입하다가 있고요. 가입하다 앞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무엇에 가입하다예요. 왜 여기에도 무엇에 가입하다를 쓸까요?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이 입자가 있네요. 그쵸? 입자. 입 무슨 뜻이었죠? 들어가다라는 뜻의 입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라도 한국어 한자를 봤는데 이 루자가 있으면은 이거는 들어가다. 대부분의 입자는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입자 들어가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를 사용해요. 무엇에 가입하다예요. 자, 우리 반이어도 보도록 할게요. 반이어는 탈퇴하다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서 가입하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무엇에 가입하다인데 이 에에 들어가는 명사들은 대부분 다 어떤 단어들이 나올 거냐면 어떤 팀이나 아니면은 그룹이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예컨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이트가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 사이트는 사실 일종의 그룹이에요. 그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는 공간이죠. 그곳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list my name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입하다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팀, 그룹, 사이트에 가입하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는 공간 또 뭐 있어요? 선생님은 어, 대학생 때 그 시를 쓰는 그러니까 소설 동아리, 문학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동아리도 마찬가지 가입하다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탈퇴하다가 나왔네요. 탈퇴하다는 무엇에서 탈퇴하다를 쓰게 될 거예요. 탈퇴하다는 정확하게 가입하다의 반이어이거든요. 탈퇴하다는 정확하게 가입하다의 반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퇴자가 이 입의 반대말이에요. 퇴는 나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퇴는 나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마찬가지로 어떤 나오기 전에는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에서 from을 나타내는 이 에서 짜이를 나타내는 후조 총의미의 에서를 써줘야 돼요. 어디에서 탈퇴하다 이 표현 가입이랑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입이 명사였잖아요. 그러면 탈퇴도 명사형이 있을 거예요. 그쵸?
간단해요. 그냥 탈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입 절차, 或者呢 가입 순서가 어렵다라는 표현 한번 보도록 했어요. 자, 어렵다라는 예문 볼 건데요. 이때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阶段 아니면은 proces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가입 절차가 어렵다.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어디 보자, 어디 보험, 保险을 하나 가입하려고 해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 절차가 엄청 어려워요. 뭐 예전에 내가 아픈 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뭐냐, 뭐 저희 부모님이 질병이 있으신지 알아보라고 하고, 또 다음에 부모님 어떻게 다 알아봤어요.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질병 있으셨는지 막 물어봐요. 아예 어려워, 안 해. 가입 절차가 어렵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가입 순서가 어렵다, 가입 절차가 어렵다. 사실 뒤에 있는 가입 순서는 이제 여러분들 약간 이해 편하시라고 써놨는데 그냥 가입 절차가 어렵다라는 표현 같이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절차라고 하는 게 순서하고 비슷해요. 순서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프로세션 맞나요? 몰라. 선생님 영어 못해요. 자, 다음 가만 보도록 할게요. 가입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어요. 자, 여기에는 가입을 신청하다를 줄여가지고 가입 신청이라는 하나의 명사로 만들었어요. 가입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어요. 뭐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 뭐냐 예문 만들어주고 읽어주는 거는 여러분들 예문 외우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외우세요. 알았죠?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가족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가족적이라는 단어는, 이거 읽을 때 발음이 약간 달라요.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가족적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앞에 우리 족자의 발음이 발음이죠. 뒤에 즈 발음이랑 연결될 때 이 즈 발음이 즈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족적이라고 읽어주세요. 쓸 때에는 가족적, 읽을 때에는 가족적이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가족적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거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In a family way 맞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중국어판으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家庭版的氛围예요. 가족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무슨 뜻이냐면은 가족과 같은 분위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분위기가 가족적이라는 말을 선생님은 믿지 않는다. 자, 선생님은 믿지 않아요. 선생님은 믿지 않아요. 뭘 안 믿어요? 회사의 분위기가 가족적이라는 말. 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요즘은 한국에서 꽤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는 일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가족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세요? 아니, 회사에서 어떻게 가족같이 지내? 뭐, 가족같이 지내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막 옆에서 방귀 뀌고 아니면은 막 형, 누나 이러면서 지내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회사는 그냥 일하는 곳인데 가족처럼 일하라. 저는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또 그만큼 회사의 동료들 간에 친분이 있고 서로 친하다는 얘기인 테니까 아마 효율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회사 동료들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라는 문장도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자, 다음 8번은 가축이라는 단어 한번 봤어요. 7번은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8번 가축이라는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축이에요. 자, 가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예요? 라이브 스톡이나 아니면 자축 모두 다 동물이죠, 여러분. 가축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집 안에서 기르는 동물이 아니에요. 집 밖에서 기르는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집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 애완동물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슨 펫이 있으세요? 펫하고 가축은 같이 않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가축이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가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 밖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돼지나 소나 아니면은 또 뭐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닭 같은 거를 길러요. 이런 얘들은 가축이죠. 자, 가축은 결국에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들? 대부분 다 먹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들일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축을 기르다, 동물은 기르다. 뭐 사람도 기르다를 쓰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가축을 키우다도 가능하겠죠? 이거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어로는 그냥 养孩子的养动物呢，养宠物的那个养을 쓰게 돼요. 기르다, 키우다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세대에는 대부분 이제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시골에서는 대부분 가축을 길러서 아이들을 교육시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아서 어서 그거 reason을 얘기하는 아서 어서 아니에요. 아서 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선 보도록 하세요. 우선은 가축을 길러요. 가축을 길러요. 동물을 길러서 그 동물을 팔아요. 그러면 돈이 생기겠죠? 그 돈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9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가치. 가치는 정확히 value 아니면价值의 의미가 되는데요. 여러분, 가치는 여러분들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선은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치의 가짜, 찌아가 나오죠. 결국에는 가치 같은 경우에는 돈이랑 연관이 돼요. 결국에는 돈이랑 연관이 돼가지고서 가치가 높다, 가격이 높다, 가격이 낮다 표현 배운 적 있으실 거예요. 가치도 높다, 그리고 낮다 형용사랑 같이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표현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돈 아니면은 사물에 쓰는 표현이에요. 이 가치를 사람한테 쓰면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정말 상처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이런 얘기들을 쓸 때에는 좀 주의해서 써주세요. 사람은 당연히 가치가 있어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떨어지다, 높아지다 이런 표현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치가 떨어지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떨어지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떨어지다 무슨 뜻이죠? 원래는 높은 곳에 있었는데 낮은 곳으로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다라는 뜻하고 비슷했죠. 자, 여기 높아지다를 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주고 싶어서 높아지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낮은 곳에 있었는데 높은 곳으로 가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가치가 오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됐나요? 가치가 오르다 우선은 외워주세요. 나중에 동사 부분 할 때 아마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가치가 나오는 표현들은 밑에 있는 표현들 다 외워주셔야 돼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높다, 가치가 낮다, 가치가 떨어지다, 가치가 오르다, 가치가 낮아지다 다 가능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면서 동사 표현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원래는 엄청 비싼 그림이에요. 막 화가가 이 그림을 막 4개밖에 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같은 그림을 4폭만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흠집, 스크래치가 하나 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원래는 100달러였는데 60달러로 떨어져요. 거의 반토막 났죠?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 조금이 아니네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한번 해볼게요. 흠집이 있어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우리 같은 글자가 2번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이것도 마찬가지. 각. 두 번째 글자 읽을 때 이 각자가 끄로 바뀌어요. 그래서 각각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뜻이 뭐예요? each 아니면 make, make. 뜻이 아니구나. 맞았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ke의 의미가 되는데요. 이 각각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 각이 뭐예요? 각, 여러분? 이거 한자에서 한 개, 2개 할 때 그 개자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한 개, 한 개라는 뜻이에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세 나가면은 무슨 뜻이 돼요? 전부가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ish 아니면은 make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각각 어떻게 쓰는지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 이 각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쓰일 때가 많아요. 사람들 각각, 사람들 각각. 이렇게 복수 표현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쓰는 때가 많아요.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 각각에게 사과를 하나씩 줬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한번 고칠 거예요. 사람들에게 각, 각각 사과를 하나씩 줬다. 같은 뜻이에요. 됐나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 각각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전부 좋은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봐줘야 되는 10개의 단어들 다 해줬고요. 뭐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 복습하고 다 외워버리시면은 10개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선생님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중급 단어 강의 명사편 첫 번째 시간은 오늘 여기에서 마쳐볼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복습 열심히들 하세요. 바이바이.